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빈센트 반 고흐, 눈부신 노란색 해바라기, 그리고 낭만적인 천재성, 보통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그 눈부신 신화의 포장지를 싹 다 벗겨내면 과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알던 그 친근하고 열정적인 예술가라는 환상을 완전히 깨부술, 놀랍도록 거칠고 충격적인 진짜 빈센트의 삶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억 원. 와,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 단 한 푼의 여유도 없이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굶주리다 생을 마감했던 남자가 남긴 편지 한 장. 그게 경매에서 75만 파운드, 한화로 자그마치 12억 원에 팔렸습니다. 살아생전엔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의 남루한 기록이 어떻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글이 된 걸까요? 바로 이 지독한 아이러니가 우리가 오늘 파헤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그를 기리겠다며 수백만 송이의 밝은 해바라기로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이 박힌 우산이나 에코백을 들고 다니며 찬양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수백억 원짜리 화려한 캔버스 뒤에서 끝없이 떨고 있던 그 사람, 그 진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수십억 달러짜리 밝은 아이콘, 친근한 천재. 그 두꺼운 껍데기를 확 걷어내봅시다.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는 건요, 우울하고 어두운 북부의 풍경, 뼈저린 가난, 미쳐버릴 것 같은 정신병원, 그리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데 집착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현실뿐입니다. 진짜 고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죠. 그의 20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그가 붓을 처음 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촉망받던 미술품 딜러에서 해고당하고 서점 직원을 전전하다가 나중엔 완전히 극단적인 종교적 광신도로 변해버립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삶은커녕 사회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던 아주 위태로운 시기였던 거죠. 그렇게 끝없이 추락하다가 마침내 밑바닥을 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지옥 같은 탄광촌이었어요. 빛 한 주 만드는 이 잿빛 마을에서 빈센트의 종교적 광기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됩니다. 광부들의 고통을 나누겠다며 스스로 밥을 굶고 심지어 씻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광부들과 똑같은 몰골이 되어갔죠. 웃긴 건 너무 극단적이고 광신적이라는 이유로 결국 교회에서조차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위대한 예술적 각성은요, 절대 눈부신 해바라기 밭이나 낭만적인 별빛 아래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비참한 도시의 밑바닥에서 피어났습니다. 27살의 빈센트가 삶의 찌들대로 찌든 알코올 중독 임산부 시엔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 비참함에 대한 끌림, 그게 바로 이 거친 예술의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그 후에 시골 마을 뉘넨으로 숨어든 빈센트는 비좁은 세탁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행동이 꽤나 섬뜩해요. 마치 곤충학자가 차갑게 표본을 수집하듯 농부들의 얼굴을 기이할 정도로 치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의 두상과 동물적 특성을 연결짓는 골상하게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초기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기행을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자, 북부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쫓기듯 파리로 향한 그의 삶에 마침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의 그림에 있던 네덜란드 특유의 짙은 갈색빛과 칙칙한 우울함이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일본판화 때문에 완전히 씻겨나가거든요. 칙칙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림자가 싹 빠진 생생하고 평면적인 원색들이 캔버스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고흐의 색이 눈을 뜬 겁니다. 하지만 예술의 도시 파리가 그에게 예쁜 색깔만 친절하게 선물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른바 녹색 요정이라 불리던 독한 환각성 술, 압센트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에 파리 예술가들과의 격렬한 불화, 치명적인 매도까지 그의 몸과 영혼을 파고들었죠. 알코올과 병에 찌들어 치아는 모조리 썩어 들어갔고 그의 정신은 거대한 붕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파리에서 도망치듯 남부 아를로 내려간 빈센트는 그 유명한 노란 집을 빌립니다. 그는 새로운 룸메이트인 동료 화가 폴 고갱을 자기 곁으로 부르려고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어요. 잠을 쫓으려고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들이부으면서 조증에 가까운 극도의 광기 속에서 그 날 것 그대로의 맹렬한 노란색, 해바라기를 캔버스에 쉴 새 없이 토해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들은 사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고갱과의 동거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통제불능의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아르레온 고갱과 빈센트 사이에는 끝없는 다툼과 숨막히는 긴장만 가득했죠.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빈센트는 급기야 면도칼을 집어듭니다. 자신의 귀를 자르고 피투성이 된 그걸 종이에 싸서 매춘부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죠. 이 섬뜩한 사건은 그의 내면이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신 능력을 일부 상실했으며 여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음. 이 차가운 문장 들리시나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보던 고독하지만 순수한 천재 예술가라는 신화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입니다. 불안에 떨던 알을 주민 30명은 시장한테 공식 청원서를 냈어요. 이 미치광이를 제발 거리에 두지 말고 정신병원에 가둬달라고요.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결국 세상에서 철저히 거부당한 그는 스스로 생내미에 있는 정신병원 철창문에 닫고 들어갑니다. 참 얄궂지 않나요? 바깥 세상에선 완벽하게 추방당했는데 옛 수도원에 개조한 그 병원에 갇힌 정원 안에서 나방과 덩굴을 관찰하며 우주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는 게 말이죠. 그는 이 철창 안에서 무려 150점의 경이로운 그림을 쏟아냈고 가장 철저히 고립된 이 병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생애 처음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빈센트의 삶을 무너뜨린 그 끔찍한 정신 발작대를 보면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무작위적인 광기가 아니었어요. 고갱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였던 동생 테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테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김없이 발작이 찾아왔죠. 철저하게 세상에 혼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너무나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겁니다. 발작과 싸우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영혼이 있는 북부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빈센트. 그는 오베르에서 생애 마지막 69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글쎄, 그를 돌보던 가세 박사 본인이 빈센트보다 더 심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 아시나요? 그 병든 의사의 통제 아래 완전히 고립된 빈센트는 단 69일 동안 80점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점 이상을 그려낸 건데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폭력적일 만큼 무서운 전력질주였죠. 벨에 닿으려면 죽어야 한다. 콜레라와 암은 천상의 이동수단이다. 빈센트가 죽음에 대해 남긴 이 집요하고도 소름 돋게 시적인 말을 들어보세요. 그에게 질병과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반짝이는 우주의 별들에 닿기 위해 기꺼이 타야만 하는 기차나 증기선 같은 거였죠. 그는 이미 세상과 작별하고 별을 향해 떠날 여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이 휘몰아칩니다. 오베르의 황금빛 밀밭에서 그는 스스로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동생 테오의 품에 안겨 씁쓸하게 숨을 거두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과 6개월 뒤 극심한 슬픔과 매독으로 무너져 버린 동생 테오마저 형을 따라 싸늘한 무덤으로 직행하고 맙니다. 정말 너무나 잔인한 결말 아닙니까? 훗날 테오의 아내는 나란히 묻힌 형제의 무덤에 담쟁이 덩굴, 즉 아이비를 심어줍니다. 이 아이비야말로 화려하게 포장된 신화 속에 가려져 있던 빈센트의 진짜 영혼입니다. 눈부시게 밝은 남부의 해바라기는 그저 찰나에 타올랐던 조증적인 시기였을 뿐이고요. 춥고 척박한 북부의 땅에서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살아남는 저 어두운 아이비 덩굴이 고우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파헤쳐본 진짜 고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미술관이나 책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반고흐의 눈부신 그림을 마주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후세가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낭만적인 천재입니까? 아니면 뼛속까지 시린 가난과 미쳐가는 정신 속에서도 끝끝내 예술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게 발버둥 쳤던 상처투성의 인간 빈센트입니까?